성령 이름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꺼운 마음도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강치 세와 사랑 영원히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빌어 네, 잠깐만요. 이쪽을 보고. 네. 저는 소개받은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입니다. 음,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제 전공은 중세 철학이에요. 중세 철학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철학 가르치는 교수님 세 분 계신데, 한 분은 동양 철학 하시고, 또 두 명은 이제 서양 철학, 저 반반씩 나눠서 이제 철학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마틴 부버라는 이제 유대인 철학자죠. 유대인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마틴 부버의 만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육인데 제가 교육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만남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질문이나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안에서 이것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이 만남이 교육적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혹시 그 나와 너라는 책을 접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제 예상했던 대로 많이들 읽어보셨고 또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마틴 부버는 이제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공부한 유대인이에요. 1800년대 말하고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죠. 그런 어떤 이스라엘 건국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루 대학을 이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나와 너라는 이러한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사람의 활동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그 나라가 있었던 곳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당장도 이제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원래 우리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틴 부버 같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 부버의 철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이제 나와나는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이 부버의 철학은
실존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이제 그 처음은 키에르케고르하고 니체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죠. 실존주의는 어, 실존주의에 대해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실존주의라는 그 사조는 들어보셨죠? 네, 실존주의는 왠지 존재가 관련돼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존재. 그래서 본질보다 존재가 먼저인 그러한 철학 방법이에요. 이제 본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각 가능한 것을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본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있음 그 자체 이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어, 고대 철학이나 중세 철학이나 이제 존재가 훨씬 더 중요했고 먼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그 존재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철학을 했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랬고.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제 데카르트 철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정말로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이제 있었고, 정말로 확실한 것의 토대 위에 다른 암도 우리가 쌓아가야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하게 지배했죠. 근대 철학에서. 그래서 근대 사고방식은 일단 본질이 먼저고, 그 본질에서 이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원저라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이미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곳에도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신이 생각을 하셨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철학으로도 이어지죠.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이 이제 창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먼저고 이데아가 먼저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제 있는 이 사물들이 이제 나중에 네. 그런 어떤 생각과도 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근대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확실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도로 나는 존재한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써 정말로 확실하게 아는 것들 쌓아가서 어떤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좁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의 토대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식들을 쌓아서 이제 KTX가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익히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 없는 것들, 대충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외되게 되는 그러한 어, 방향으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각성으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있는 것이 먼저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끼에르케고르 같은 끼에르케고르는 이제 어, 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있는 것 존재 생존하고 실존을 구별합니다. 생존하고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어, 이제 근대의 사고방식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어떤 그 지식의 바탕으로 알을 쌓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실존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인식을
채워나가는데, 근데 그 인식이 그런 어떤 근대 어떤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삶 전체를 가지고 체험하는 이런 것들, 무언가 콕 집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고 실존을 구분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삶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 어,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내가 내 자신을 투신해서 살아내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체험이 만들어지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토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긍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실존주의가 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지금 마틴 부버의 지금 이제 이 글을 우리가 같이 조금 읽어볼 텐데요. 어, 좀 무언가 좀 수수께끼 같아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뭔가 어, 그 이전의 묘사 방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수께끼 같고 정말로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석판명한 그러한 기술 방식을 넘어서서 어, 뭔가 있는 것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철학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부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일단 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의 구분이에요. 첫 번째 그 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되어 있죠. 페이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그가 말할 수 있는 근원어의 이중성에 따라서 이중적이다. 근원어는 낱개의 말이 아니고 짝말이다. 근원어의 하나는 나와 너라는 짝말이다. 또 하나의 근원어는 나 그것이라는 짝말이다. 이때 그것이라는 말을 그 또는 그 여자라는 말로 바꾸어 넣더라도 근원어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시작을 하는데 어, 우리가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먼저 어떤 존재자들이 먼저 있고 이것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죠. 제가 있고 여기 신부님이 계시고 이 신부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부번은 시작을 먼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드러날 때 그 양쪽 기둥을 이루는 존재자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 너고 하나는 나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근언어는 그들 바깥에 존재하고 있을 어떤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언어가 말해짐으로써 하나의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를 이루는 존재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근언어는 존재를 기울여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 근언어, 나, 너. 그러니까 이 나, 대시, 너. 이거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랑 너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나, 대시, 너.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런 어떤 연결됨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 아기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너라고 말할 때는 그 짝말 나, 너의 나도 함께 말해준다. 그러니까 너를 따로 떼서 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그것을 따로 떼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것을 그것이라고 인식할 때 그때는 나 그것이라는 짝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딱 대면해서 너라고 인식할 때, 만날 때, 그때 나는 나, 너의 그 짝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존재를 기울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인식작용에 의해서 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 그 자체,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뒤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 나 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서 말할 수 없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근언어 나 너의 나와 근언어 나 그것에 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나가 관련이 되듯이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와 마주하고 있는 나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말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사물로, 어떤 개체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너 혹은 그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나는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누군가를 그것으로 부르거나 혹은 너로 대면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것이나 너와 떨어져 있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한번 아직 질문이 없으시다는 거는 그 아직 나와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 네네네.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네. 아까 신부님 처음 말씀하실 때 먼저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그 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질문하기 바로 전에 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있음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그래요? 네, 다른데 제가 실언을 했나 봅니다. 어, 아니, 관계가 먼저 있고, 이제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너라고 말할 때는 이 나, 너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나, 그것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그 관계의 양쪽 끝을 이루는
나와 그것, 나와 너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가 실존인가요? 아 관계가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양쪽 끝에 있는 나와 그것, 나와 너도 실존하는 것이지만 이제 관계가 실존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실존입니다. 나와 그것은 사실은 부번은 관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실존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일 때는 사실은 이 그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존재하는 것을 이제 대상화하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보기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경험이란 단어를 부버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 경험은 나 그것의 이 뿌리여 근원어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경험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따로 떼서 우리가 경험이라는 뜻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간에 두 번은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관계 이거를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관계 혹은 만남 그 뒤에 가면 좀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를 경험하고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어떤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아니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만 쓰는데 11페이지 보면 외적 경험에다 내적 경험을 덧붙인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적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이 책상을 이제 만지거나 뭐 사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외적 경험이고 내적 경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또 내가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어떤 그런 것도 경험에 불과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그것들을 대상화해서 경험하는 것, 나 그것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때 명백한 경험에다 신비한 경험을 덧붙인다고 해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어떤 뭐 음, 그 지경에 이제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거 정말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멋진 체험을 이렇게 사실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체험 또한 그것 또한 경험의 영역이다. 어떤 그러한 체험도 내가 대상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만남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다. 빨리 넘어가고 뒤에를 이제 보시면은 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11페이지 그 여섯 번째 각주에 보면 네, 경험이랑 체험을 구분해요. 체험은 나와 너의 네. 이라고 해서 네, 경험, 구분하나요? 네, 경험하고 체험을 이제 구분합니다. 체험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험하고 체험의 부분이, 음, 생존하고 실존의 구분하고 같이 가는 건데, 제가 아까 드린 설명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생존이라고 본다면 그냥 살아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믿거나 이렇게 뭔가 나 자신을 투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있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 그것을 이제 체험으로 이제 따로 떼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에르케고르가 설명하는 묘사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것은 이제 실존의 예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고 사라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동네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자기 혼자 하느님과 마주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 바친 거죠. 그러한 것은 무언가를 정보를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행복에 다다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존재로 그냥 앞으로 그냥 확 나아 나를 내가 정말로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감수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만 믿음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존이라고 뭔가 나 자신을 그 상황에 던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을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경험하고 관계, 그리고 경험하고 만남 이것을 이제 구분해 갈 텐데 그 두 가지가 나 그것의 뿌리요. 그리고 나 너라는 뿌리요. 이 두 가지의 구분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너의 관계, 그 관계가 세워지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과 내가 나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존재들과 내가 나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신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책에 드러나 있는 저자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신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앞에 현존하며 생성되는 자를 통해서 영원한 너의 옷자락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체험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실존, 이러한 것이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어떠한 만남도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한 만남은 영원한 너인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로 종착지, 혹은 이제 이 삶 안에서도 나와 하느님 영원한 너와의 어떤 그 만남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15페이지 여기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그 먹구름처럼 끼어있던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봤어요. 14페이지에 부터 15페이지까지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계의 세계, 나와 자연 간에 가지고 있는 이 관계예요. 한 그루의 나무와 내가 어떤 이러한 이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한 그루를 형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운동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어떤 법칙의 표현, 어떤 생명 법칙 있죠. 그런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수로서 나무가 하나 있네, 두 개 있네, 나뭇가지 몇 개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무는 나의 어떤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나무가
제 마지막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만일 나에게 그럴 의욕이 있고 또한 은총을 받는다면 나는 그 나무를 관찰하면서 그 나무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어야 되지만 의욕이 있고 라는 이야기에서 하지만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나무 안에 나무와의 관계 안에 빨려 들어간 일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화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백나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자란이 있었는데 음, 저는 삼형제예요. 근데 막내는 좀 늦게 태어났고 저랑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동백나무 이건 성호야 이건 네 나무야 그냥 동백나무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군자란은 동호야 이거는 네 나무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불을 뭐 자주 주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 동백나무를 보면서 아 저건 내 나무구나. 네. 이런 어떤 그 막연한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 지금 뭐 어디 갔는지 잘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아버지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 딱 내려갔는데 성화시방 이러고 그 너 그 동백나무 기억나니? 네 기억나죠. 그거 내가 잘 키워가지고 여기 마당에 심어놨어. 그러면 제가 그 동백나무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 동맥나무가 뭐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건, 뭐 키가 얼마나 자랐건, 무게가 얼마나 나가건, 무슨 과에 속한 것이건, 음? 가지가 몇 개 달렸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동맥나무한테 가서, 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나도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일도 많아. 그래, 너도 여기서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음? 뭐 누군가의 발길질도 받았을 것이고, 누가 물을 안 줘서 좀 말랐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을 건넬 것 같거든요. 이 나무가 어떠한 어떤 이 지금 이야기하는 형상, 운동, 종, 법칙, 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분석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나무가 나의 어떤 그 너로서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때는 그 동백나무 이외의 것들은 내 안에 나의 이 관계 안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동백나무를 나와 너로서 대하고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것이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동백나무는 이제 어떤 뭐 파란, 초록색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무. 이렇게 분석해서 개념화돼서 내가 이제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나 그것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음. 근데 어, 좀 신기하게도 이 두 번은 이러한 어떤 그 동백나무에 대한 이제 저의 그 관계 맺음이 이게 나의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백나무 또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건 상호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백나무 안에 어떤 무슨 뭐 나무 요정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 요정이 저를 바라보고 뭐 이야기를 건네고 이러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을 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나무와 나는 이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어,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음, 그것을 사실은 설명해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 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어떤 주체로서 나무는 객체로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그 존재와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것이 상호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동백나무를 이제 어, 제가 실수로 그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그런 어떤 감정들을 제가 이제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의 어떤 차이점은 요 예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어, 나의 너로 마주대할 때 나와 너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6페이지, 1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음, 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네, 신부님이고 남자고 한국인이고 네, 사람은 걸 저라고 거 네, 우리한테 네, 우리 옆에 서 있고 잘생기진 않았네. 뭐 기준이 사람마다 네, 긍정하지 않으시네. 네. 지금 말씀하신 쭉 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죠. 특성들이고 그렇게 지적한 모든 것이 다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부분들, 내가 어떤 뭐 시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어떤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삶의 작용은 나와 그것의 관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나와 그것의 어떤 한 기둥으로서의 나가 되고 그 대상에 있는 그 이제 저는 어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 아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3인칭으로 어떤 그 사람을 알 때, 기술할 때, 이렇게 이제 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6페이지 아래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선율은 소리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시는 낱말들의 그리고 조각은 그러니까 이제 뭐그 대리석 조각이죠. 조각은 선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무한히 다 찾아가지고 나열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의 합이 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율, 노래는 그런 소리들을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모은다고 그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는 그 낱말들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총체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어,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 말하는 투,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대상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그리고 기도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기도 안에 있으며 희생의 제사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희생의 제사 안에 있듯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기도는 이제 시간경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기도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네, 그 희생 제사가 이건 이제 뭐 미사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제 희생 제사겠지만 그것이 어떤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기도 안에 있으며 공간이 희생 제사 안에 있다. 작은 개념. 네, 시공간 제약된 개념. 시공간 시공간 제약된 개념이라는 그 말하자. 시공간이 제약된 개념이다. 기도나 네, 회개랑 확장된 네, 네, 시공간은 제약된 네, 네, 무엇이나 관계적인 그 음,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네, 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 시간.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는 기도 시간이고 그 시간 밖은 기도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어떤 제약된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이 6시부터 6시 반까지가 기도다라고 어떻게 딱 우리가 이건 기도 시간이고 이건 저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방법은 어떤 기도를 이제 대상화시켜서 이건 기도고 저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그런 어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시간이 그것을 어떤 제한하는 혹은 규정하는 그러한 틀, 시간과 공간의 틀이 이제 나중이라는 거죠. 기도가 중심이고 시간과 공간이 이제 나중. 미사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네, 이렇게 상상을 네, 기도나 희생제사는 하는 거야 관계 안에서 네, 네, 그분은 무한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나는 무한하지만 네, 기도나 희생제사는 무한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시간이나 공간은 그냥 무한적인 네, 거니까 네, 그거를 기체할 수 없다 이런 네. 얘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나 희생제 이러한 것은 공간이나 시간으로 딱 규정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무한한 하느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심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어떤 부분이 어떤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전체 그 부분들의 합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설명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또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그래서 이런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 그것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이제 근대 의식론적인 철학 방식. 그래서 결국은 그 방향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소외되는 것. 18페이지 보면 내가 너라고 부르는 사람을 나는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그와의 관계 속에 거룩한 근원어 속에 선다. 다만 내가 그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는 그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너와의 관계 안에 들어서는데 그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다시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서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이제 그렇게 이제 3인칭으로 바라보게 된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초반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겠죠. 일단 뭐 말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도대체 내가 무엇 공부해야 되나 미국 와서 철학 공부하러 보내지긴 했는데 사실 철학이라는 것이 뭐 그냥 예. 아무튼 너무 방대하고 뭐 나의 삶을 좀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이제 종신서원 하게 되는 그쯤에 한 달 피정을 하게 됐는데 그 피정을 이제 미국 서부 가서 하게 됐는데 거기 그 피정을 하게 된 그 장소에 어 이제 케난 오스본이라는 그 신부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신부님은 이제 프란치스칸 신학을 하신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이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이분하고 좀 사귀면 좀 이분이 날 인도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피정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가서 이 신부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그 종신학원 하는 학생들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그 공동체랑 만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필해서 이 사람을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뭐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좀 그래서 만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두려웠어요. 예, 뭐 그때 이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랬던 때라서 그때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바로 나를 소개해야지. My name is Damien. Nice to meet you. I came to study philosophy. 뭐 이거 막 이렇게 계속 연습했어요. My name is Damien. Nice to meet you. I came to study philosophy. 계속 연습했어요. 딱 만나면 하려고. 근데 어디서 저기 키가 진짜 작은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만 앞에 딱 서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그때 그 만났을 때의 그 할아버지 신부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정말 대학자를 만난다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해야지 저런 얘기 해야지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콩닥콩닥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제 학생 언어를 한국 사람이 온대더라. 한번 배워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그때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지금도 떠올려 보면 정말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거 있죠. 정말 그 무엇이 뭐 새가 날아들고 뭐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랑 그 대화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하고 그 순간에는 정말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거 읽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만남이 이제 그 만남이었어요. 저만 하고만 친해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이분이 이제 그 서부의 GTU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만나시고
지도하시고 뭐 용기 주시고 끌고 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게 하고 그러한 지도를 150년 그런 분이고 네. 제가 한국에 한번 모시고 왔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수도에 그 학술 발표하는데 그분 모시고 와서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회원 몇 명 있고 교구 신부 몇 명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신부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태우고 전국을 돌아서 그분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그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정말로 이분은 나를 전심으로 만나주신 분이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장례식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학생들 그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죠. 이민자 학생들 참 많이 왔고 저는 이제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떠올릴 때 이제 그분과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조금이라도 어떤 그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를 봤다면 얼마나 제가 작아 보였었겠어요. 처음 말도 잘 못하고 My name is Damian 이러고 있는 저는 또한 사실은 그분을 정말 높은 사람으로 본 거죠. 저는 분석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나 이런 걸 보고 하지만 이제 그분이 저를 보는 방식은 어떤 하나의 프란치스칸 형제, 다른 형제, 너 보는 것이다. 음, 세 번째 만남은 이제 아까 그 정신적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이제 바라볼 때, 그 작품이 이제 뭐 있다고 하면, 그 뭐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상은 우리가 이제 나와 그거로 보는 것이고, 그 형상 너머에 있는 이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 무엇,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무언가를 보고 그렸을 수 있겠지만 그 보고 그린 그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작가 머리 안에서 이 작가를 이제 조종하고 혹은 작가를 이제 꽉 채워서 이 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해낼 수 있도록 대화 안에서 이끌어준 어떤 그 정신적 존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작가들의 예술품을 딱 보면 볼 때, 그림을 볼 때, 저쪽에 이제 우리 그 자비로우신 그 자비 예수님 있는데 그 저거는 빨간색이고 저거는 뭐 하얀색이고 라기보다는 그 어떤 너머에 있는 작가가 저 그림을 그릴 때 가지는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그때 그 작가가 만났던 그 정신적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뭐 무용을 볼 때, 무용의 그 움직임을 사실 보면 우리는 그 움직임 안에 움직임을 통해서 그 댄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가 만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 존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술 작품을 볼 때에도 그 예술 작품을 나와 그것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몇 년도에 그려졌고 뭐 어떤 뭐 인상파 화가에 의해서 뭐 어떤 뭐 네덜란드의 어떤 지역에서 그려졌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술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술품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합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만나고 어떤 그 예술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술품 그 자체를 어떤 정신적 존재로서 만나는 것 이런 것이다. 어, 19페이지에 보면 이 행위에는 하나의 희생과 하나의 모험이 포함되어 있다. 희생이란 형태의 재단에 바쳐지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바로 지금까지 하늘거리며 시계를 지나간 모든 것은 말살되어야 하며 가운데 어느 것도 작품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결코 그 예술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정신적 존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형태를 나는 경험할 수 없으며 또한 기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정신적 존재.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은 아까 우리가 체험하고 구분되는 것이었죠. 어떤 3인칭으로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들, 예, 그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 이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험될 수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다. 기술할 수도 없다.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나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정신적 존재. 혹은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면 것을 나도 또한 내가 바라본 그 예술 작품을 어떤 식으로든 구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내가 어떤 언어적으로 설명해서 분석해서 어떤 다른 삼자한테 전해줄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밑에 보면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면 그 형태는 결코 거기에는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형태는 결코 거기 없다. 하지만 그 형태만큼 현존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 형태만큼 그 자리에 정말로 있는 것, present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20 페이지 보면 만든다는 것은 퍼낸다는 것, 발명한다는 것은 찾아낸다는 것, 조형한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다. 음, 만든다는 것은 이제 퍼낸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을 퍼내는 것이고 발명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존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있는 것을 이제 만나고 그것을 이제 구현해내는 것일 뿐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예술적인 감성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마침 우리 예술하시는 분이 여기 계셔서 한번 이런 어떤 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냥 어떤 그 뭔가 내가 이 연주를 하면서 어떤 그 뭐 존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물화일체를 경험한 어떤 정말 그 그것이 어떤 여기서 피치가 조금 어긋났네 이런 어떤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예술 행위 자체가 나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어우러졌던 그런 순간 뭐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어떤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네, 시간을 네, 내고 네, 연습이랑 네, 공부를 하고 네, 작곡가와의 만남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예. 그 순간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아, 여쭤보길 잘했다. 그런 지식적이고 네. 이 요소들에서 네. 하기 네. 아니죠. 네, 음. 네, 연구를 하는 것이 네, 네, 를 만나기 위해서 네. 음, 작업이나 바탕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한 번에 통한다는 것처럼 네. 선생님께서 네. 경험하고 한 안에서 느끼시는 거다. 그런 먹는 질이나 그런 기분이 저희 방법은 다르지만 있다고 보시면 네. 비슷한 그렇죠. 네, 네. 어떤 음악이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요. 이분들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먼저 음악에 이제 음표나 어떤 박자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이런 음악을 어떤 그 작곡자가 만드는 어떤 방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먼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연주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이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을 추구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연주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것들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그 순간이 아니고 정말 뭔지 잘 모르겠지만 혼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연주를 할 때 그때 만나게 된 그 작곡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작곡자 그분 자체를 어떤 만나는 어떤 어 그게 드라마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것은 충분히 드라마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그 순간을 위해서 연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분명히 이 부보가 이야기하는 예술품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서 이제 그 전에 조금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그 아주 강렬한 그 순간은 지속되다가 이제 멀어지면 다시 또 그것이 나와 그것이 된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조금 멀어졌을 때 다시 또 이제 그 피치가 들리고 이제 음악이 그 소리가 들리고 아 이 부분 조금 세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나고 하지만 또 가까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 만남 그래서 나 그것의 관계는 항상 나 너의 관계와 같이 존재하고 나 너의 관계 그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내 앞에 있는 그 존재는 다시 대상화되고 내가 과학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지금 이제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순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은 없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연주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이미 그것은 나 그것의 관계의 끝에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을 이제 국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너와 나의 만남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그레이스, 은총.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을 얻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다. 어, 왜냐면 그러한 만남의 근원에는 영원한 너인 어떤 신과의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내 컨트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또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연물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번은 이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좀 슬프긴 하지만 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만남은 상호적인 것이고 그 만남은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은총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 제일 맞고 두 번째 문단에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참된 삶은 만남이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경험만 한다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현재, 지금, 현재란 단지 생각 속에서 그때그때 지나가는 시간을 고정시킨 종점으로서의 하나의 점이라든가 또는 겉보기로만 고정시킨 경과를 가리키는 하나의 점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쭉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아직 흘러가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현재라고 하고 지나간 것을 뭐 과거라고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장 참되고 충만한 현재는 현전하는 것. 이게 현전이라는 게 이제 영어의 present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현전하는 것, 만남, 관계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오직 너가 현존하게 됨으로써만 현재는 생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지금 여기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여기. 그때 이야기하는 이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여러 점들 중에 하나, 지금 딱 내 눈앞에 온 그 점이 아니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현재다,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너너 나 그것의 나, 즉 하나의 너에 대하여 몸으로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둘려 있는 나에게는 과거가 있을 뿐이며 현재가 없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물에 만족하고 있는 한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며 그의 순간은 현재가 없는 순간이다. 그는 대상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대상의 본질은 있었다. 과거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어, 현재 읽어가는 거는 한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나오고 이제 한 4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다시 출판이 되면서 부버가 어, 덧붙인 말들이 있어요. 덧붙인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부버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선생과 학생의 만남. 이것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이제 교육의 공간이다. 어떤 그 뭐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뭐 교육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인 것은 어떤 인격 형성을 위한 만남이 그것이 정말로 교육이고 어떤 정보의 전달 이러한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국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염 이렇게 뭐 어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그 당시에 가면 항상 이렇게 이제 어디 벤치에 앉아서 학생들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고 있는 이 부벌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어떤 음, 그야말로 거기서는 어떤 대학자였겠죠. 그 학교를 지탱하고 있던 선생이었고, 그 선생이 제자들을 이제 줌으로써 학생들과 어떤 교육을 해나갔다.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학생의 인품 속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실현되도록 도와주려면 교사는 학생을 그가 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현재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교사는 학생을 여러 가지 특성이나 성향, 억압의 한갓된 총화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 학생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뭐 똑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성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총화, 이것들이 이제 다 합쳐진 어떤 그것의 집합으로서 학생을 대해서는 안 된다. 알아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을 하나의 전체로서 마음에 두고 그를 이러한 그의 전체성에서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하나의 전체. 제가 동맥나무를 딱 만났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 동맥나무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 동맥나무는 하나의 총체로서 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사는 이것을 그가 일종의 양극적인 상황에서 그때마다 학생을 자신의 짝으로서 만날 때에만 이룩할 수 있다. 양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동등하게 학생은 동등하게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 너, 이 양쪽의 이 양극에서 학생을 나의 짝으로서 만날 때 이룩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그의 영향이 통일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그는 이 양극적 상황을 그때마다 단지 자신의 극에서뿐 아니라
그의 상대편 극에서도 그의 전 요소에 걸쳐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도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죠. 음, 그것을 내가 얼싸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얼싸안음. 글쎄요, 이 embracing, 그 영어로 하면 embrace 한다거든요. 그 얼싸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내가 얼싸안음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실현을 이룩해야만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물론 그가 학생 속에서도 나, 너의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일, 따라서 학생 쪽에서도 똑같이 교사를 특정한 인격으로 여기고 긍정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러니까 학생도 그런 이 나, 너의 관계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을 선생으로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만일 학생이 자기 편에서도 이러한 얼싸안음을 행한다면, 이제 선생이 학생을 대할 듯이 이제 학생의 모든 것을 학생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근데 학생이 그것을 한다면, 전 요거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교육이라는 특수한 관계는 존립할 수 없다. 그 순간에 교육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떤 이제 선생이 학생을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뭐 이런 그래서 만남이 정말 딱 이루어지지만 학생이 그걸 해버리면 교육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너 관계가 이제 종식되건 또는 무정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성질을 얻게 되건 어떻든 그 결과 분명해지는 것은 교육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는 그 자체 완전한 상호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이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는데 학생이 막 선생님 뭐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구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이 이또 다른 예는 이제 정신과 의사와 환자에 대한 예를 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분명히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떤 선생의 역할이 있고 또 학생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정말 무너져가지고 뭐 친구가 이게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선생과 학생과의 어떤 그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치료도 교육도 상대방과 마주 살면서도 떨어져 살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어떤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상담하는 거 이제 수업 들을 때 하는 얘기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환자와 너무 동일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것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환자 그 자체가 돼서 막 그 나라로 같이 떨어지면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또 나오는 것이 상호성의 규범적 제약에 대한 가장 강한 예는 아마도 성직자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대방 쪽에서 얼싸안음이 행해진다면 성직의 종교적 절대권이 침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뭐 거의 100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좀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선생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역할이 있고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그 나와 너 관계에서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만남이지만 어떤 선생과 학생 사이에 어떤 특수한 그런 만남이 또 있는 것이다. 그런 거리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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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이해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어,
이 시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했던 것,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아니 그것의 관계라고 부르지 않은 어떤 그것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수시로 이제 수치되는 거죠. 어떤 무언가를 대할 때 그것이 이제 자연물이 되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또 어떤 예술품이 되었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것이 1, 2, 3권 중에 1권 내용인데 2권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만남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3권에서는 영원한 너,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음, 네. 그것이 이제 어떠한 대상이 되었건 우리는 나와 그것 뭐 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쭉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남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나 그것인 상대방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고 또 나의 분석의 대상으로서 또 분석하고 알 수 있다. 이러한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학생을 만날 때 혹은 뭐 내담자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를 분석할 것이냐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그 어떤 구별의 어떤 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은 강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0분 정도 쉬고 좀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이따 좀 발표해 주면 질문하셔도 되고 의견 나눠주셔도 되고요. 또 올라온 들어오신 친구님, 선생님들도 이따가 소감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10분 있다가 35분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시겠습니다.